이렇게 도배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서 하시면 돼요. 길이가 반듯하니까 한번 재보자고요. 이 정도 되겠죠? 보가 있으니까 보가 150이니까 지금 거의 210이니까 200으로 하면 충분하겠네요. 그죠? 네. 어차피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몰딩도 이쪽이 3cm가 나오고 여기도 3cm가 나오니까 이제 6cm가 빠지는 거니까 네, 200cm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0cm로 재단을 하면 되는데 재단하는 요령을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벽지는 이쪽에 미미선이라고 부르는 합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게 도배지가 말려있는 끝부분이 이렇게 만져질 거예요. 이 끝부분에다가 칼을 힘을 주지 않고 비닐만 자르면 돼요. 이렇게 살짝 그냥 칼만 지나오면 비닐이 잘려요. 비닐이 얇으니까. 이 비닐이 덮여있는 이유는 도배지 보면 이 미미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합지는. 보면 이렇게 이게 한 장이 아니고 두 장, 얇은 종이 두 장이 겹쳐 있는 거라 끝에 부분 겹치는 여기 미미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미미선. 그 얇은 부분이 있어요. 밑에가. 이 얇은 부분이 미미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합지는 다 있어요. 장폭이든 소폭이든. 그라비아 벽지라는 벽지만 빼고 다 있어요. 한쪽은 그냥 두 장이 겹쳐서 반듯하게 잘린 면이고 이쪽은 얇은 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미미선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합지는 무조건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미미선이 아닌 부분을 겹쳐주는 거예요. 감춰주는 거죠. 자, 그러면 2m로 재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단을 어제 그 유튜브로 보신 그 부산 뚝딱 인테리어 그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쉽게 재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줄자가 스톱이 되는 줄자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스톱시켜서 딱 멈춰놓고 벽지를 이렇게 시험 보러 가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발로 여기를 해서 벽지를 쭉 뽑아서 내 머리 위로 쭉 손을 쭉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한 100, 한 4, 50, 한 7, 80까지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키가 크진 않기 때문에 한 7, 80 나오면 이걸 끝에가 말리니까 여기를 살짝 이렇게 쥐었다가 펴가지고 끝선에 여기다 맞추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여기 밟아도 됩니다. 시험 볼 때는 급하니까 밟고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2m를 여기 끝선을 대신 정확히 맞춰줘야 여기 이게 직각으로 딱 잘려요. 이렇게 해서 전반대를 대고 자르는 거는 무늬 맞춘 벽지 자를 때만 이렇게 자르면 되고 이렇게 무늬 없는 벽지들은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몇 장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되겠구나. 이게 53cm니까 53cm로 이게 2m, 2m 폭이에요. 그러면 이게 2m를 들어가려면 53cm 폭으로 몇 폭이 들어가야 될까요? 4폭. 그죠? 4폭인데 우리가 여기 컨테인 박스도 천정에 속하니까 컨테인 박스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5폭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폭수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2m가 넘는 거는 상관없어요. 모자라면 안 돼요. 모자라면 짧아지니까 넘는 거는 칼질해서 잘라내면 되는데 신발이 깨끗해야 돼요.
이게 앞뒤가 다 흰색이라 여러분들이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구분하기 힘들 때는 여기 미미선 있는 데를 보면 이렇게 얇은 데가 표시가 나요. 이렇게 두 장 붙인 게 보이죠?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안쪽이에요. 풀칠할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한 뒤는 재단할 때는 꼭 껍데기가 밖으로 와야 돼요. 풀칠할 부분이 위로 오는 게 아니고 풀칠 안 할 부분이 위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칠할 때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풀칠하면 돼요. 이게 롤로 말려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가 말리려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한 번씩 손으로 이렇게 쥐었다가 이렇게 해서 안 말리게 해줘야 돼요. 어차피 풀칠하면 다 펴지기 때문에. 잘 보세요. 이게 풀칠해서 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기계로, 요즘은 다 현장에서 일할 때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부어놓고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할 때 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풀칠할 때 이렇게 해도 돼요. 대신 밑에다 뭘 깔고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사람이 살든 안 살든 자기 집 방바닥에다 풀 뿌리면 싫어하죠. 풀 묻으면. 자, 이렇게 해서 절반 정도를 풀 칠해 놓고, 여러분들은 풀을 조금 약간 두껍게 칠하세요. 너무 얇게 칠하면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어요. 자, 잘 보세요. 풀 칠하는 이거 접는 방법이 맞주름 접는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는 풀은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기면 돼요. 그 고개의 정석 들고 가.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보게 접는 방법을 맞주름 접기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5장 중에 첫 장만 이렇게 맞주름을 접으면 돼요. 맞주름을 이렇게 접는 이유는 이따 컨택 박스를 잘라서 붙일 거라서 깨끗하게 오차 없이 자르려고 이렇게 맞주름을 접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접히거든요. 자를 때도 정확히 잘리는 거죠. 이렇게 예쁘게 접어놓으면. 이제 두 번째 장부터는 이제 치마주름 접기라는 걸 할 거거든요. 치마주름 접기는 요즘에 기계로 풀칠하면 다 치마주름 접기가 자동으로 돼요.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 풀칠을 엄청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뭐라 그러지? 시간이 여기서 단축시킬 수밖에 없고 여기밖에 단축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딱 여기서 빨리 해야지. 손동작을 빨리 해서. 자, 보세요. 이제 치마주름 접기를 할 건데 아까 맞주름 접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한 4분의 1 접어가지고 이거를 뒤집어 깝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당긴 다음에 다시 그만큼 접어서 다시 까고 또 접어서 이렇게 까고 해가지고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여자들 그 주름 치마 접듯이 접는다고 해서 이게 치마주름 접기라고 불러요. 지금도 되게 빨리 붙여진 것 같은데 이거보다 더 빨리 해야 돼. 네, 더 빨리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천히 보여주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빠른데. 빈틈없이 저렇게 빠르게. 이거 빨리 끝이.
어제 제가 그 링크 걸어둔 밴드들에 가입을 하셨나요? 네. 예, 가입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밴드가 돌아가는지 요즘에 어떤 사람들을 구하고 얼마를 주는지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이제 눈에 들어올 거예요. 보조가 초봉이에요? 아니요, 좀 달라요. 우리가 도배를 처음 배우고 나가면 초보라고 부르고 초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으면 보조가 돼요. 그러니까 학원 졸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보조가 될 수도 있고 초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연장 같은 거 이름도 잘 모르고 그러고 이제 뭐 심부름 시키면 잘 뭐 꼭 되물어 보는 사람이 뭘 가져올까요? 뭘 가져와요? 그러면 뭘 가져와요? 이런 식으로 되물어 보면 초보인 거고 그냥 한 번에 알아듣고 딱 갖다 주면 보조인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학원을 졸업해도 똑같이 한 달을 배워도 보조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초보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현장 용어도 안 하고. 현장 용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배우면서 이 기술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어 같은 거 그런 것만 잘 외워놔도 일단 심부름은 잘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반장님들이 되게 좋아하죠. 심부름만 잘해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들 처음 가면 도배 안 시킵니다. 우마에 못 올라가요. 하자할까봐 불안해서 절대 시키지 않아요. 반장님들이 처음 가면 처음에 가면 청소 대부분 많이 할 거고 뭐 물건 오면 물건 나르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도배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약간 운이 따라야 돼요. 가서 반장님 처음 분 만나면 처음부터 많이 고생 안 하고도 기술을 빨리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깐깐한 사람 만나면 기술도 안 가르쳐주면서 계속 잡일만 시키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기 하기 나름인 것도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 눈은 다 똑같거든요. 열심히 하면 그 반장님이 이 사람 열심히 하니까 빨리 가르쳐서 기술자를 만들어서 내가 데리고 다니겠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려면 자기가 편하려면 열심히 가르치겠죠. 자기가 편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정배를 하게 되면 초배 때까지는 이 걸레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오늘부터는 걸레가 필요합니다. 이 몰딩도 닦아야 되고 이쪽에 미미선 겹침할 때 겹침자리도 닦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90호 저번에 쓰고 남은 게 제가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이 정도 한 20cm 정도 이렇게 길게 쭉 잘라가지고 그 걸레로 물에 걸에 빨아서 계속 쓰시면 돼요. 현장 나가면 이걸 걸레가 필수예요, 필수. 이거를 뭐 떼타고로 쓰시는 그 반장님도 계시지만 거의 다 이렇게 90호 잘라서 써요. 90호가 잘 닦이기도 하고 일단 뭐 많이 남으니까요, 자재가 90호는. 우리 전반대하고 밑자 한 번만 주실래요? 자, 이제 보시면 조교사들은 그냥 대충 잘라가지고 쓰고 버리고 또 하는데 여러분들은 딱 맞춰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 컨택박스가 이게 15cm거든요 안에가. 근데 이쪽으로 간섭 1cm를 넘겨줘야 되고 이쪽으로도 간섭 1cm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17cm가 되게 되고 양쪽으로 1cm씩 넘어와야 되니까 겹친 간섭을 꼭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7cm를 자르고 이쪽 면 지금 17cm를 이쪽 여기 상단에 바르는 게 17cm고 이쪽으로 있어요. 이쪽은 맞박이라고 부르는 컨택박스 맞박이라고 불러요. 이쪽 면을. 이 맞박은 지금 14cm거든요. 그러니까 17, 14를 자를 거예요. 깨끗하게. 삐뚤어지게 자르면 안 되니까 처음에 예쁘게 접은 걸로 일단 이걸로 제가 연속해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17, 한쪽은 14. 양쪽을 써먹는 거죠. 가운데는 버릴 거예요.
칼을 썼으면 항상 이렇게 집어넣는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것처럼 이게 저처럼 이게 생긴 게 아니고 여러분처럼 가족으로 생긴 것들은 칼 날이 있으면 나중에 푹 밑으로 들어오면 칼날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이게 이제 연장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푹 앉으면 이런 데를 살을 쪽 찢어 먹을 수도 있어요. 옷도 찢어지고 살도 찢어지고. 칼을 쓰면 항상 이렇게 집어넣고 넣는 습관을 들여. 이게 습관이 안 들면 지금 안 고쳐지면 이게 잘 평생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컨택 박스부터 우리가 시공을 할 건데 지금 누가 동영상 찍으시는 거죠? 네. 자, 컨택 박스 할 때는 이쪽으로 오셔서 하셔야 돼요. 찍으셔야 돼요. 거기 잘 안 보이니까. 아, 오빠 다리 좀 높은 거 있나요? 살짝 옆에 있어요. 옆에. 이 높으니까. 이 컨택 박스는 좀 높아서 잘 높은 걸로 해야 돼요. 이 짧은 고생이라서. 컨택 박스 할 때는 이쪽으로도 1cm, 이쪽으로도 1cm 넘기지만 이쪽 좌우도 다 1cm씩 넘겨야 돼요. 간섭, 겹친 간섭을 다 두는 거죠. 이게 맨 첫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맨 첫 번째 할 때 간섭을 미리 다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모서리를 바뀔 수가 있어요. 이 풀이 묻어 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살살 만져가면서 양쪽으로 딱 절반이 되게끔. 그냥 감으로 1cm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 그렇죠. 이걸 뭐 줄자로 잴 수는 없는 거니까. 저게 젖어서 그렇구나. 손으로 조정을 해야 돼. 손바닥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하다 보면 길이가 많이 남아요. 이렇게. 거기서는 안 보이시죠? 바깥에서는. 길이가 남으면 이렇게 남은 데를 여기서 우리가 칼을 넣어서 자를 수가 없어요. 여기 1cm를. 이럴 때는 연필로 일단 이렇게 한번 찍 그어서, 연필로 그으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죠? 이렇게 되면 이쪽에 도배 아직 안 한 부분이니까 여기다 대고 그냥 대략 1cm를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잘라주고 이건 버리고 다시 여기다가 이제 맞춰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1cm가 딱 떨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다 이제 또 1cm 마지막에 여기 모서리 정리해주고, 이 모서리가 이게 종이가 접힐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접힌 자리는 이렇게 칼 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옷자로 따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보셨나요? 시옷자로 따는 거? 안 보셨죠? 아, 거기다는 안 보이죠. 제가 이쪽에 천정 작업하면서 시옷자 따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제 안 그래도 누가 물어보셨는데 거기를 14cm짜리 짜는 거 하나 주실래요? 이제 이쪽 컨택박스 위쪽 하면서 이게 1cm 간섭을 줬으니까 이 맞박은 그냥 끝선에다 맞추면 돼요. 그냥 이거는 1cm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끝에다가 한쪽 깨끗하게 살아있는 면을 맞추면 돼요. 물론 이것도 양쪽 옆에는 1cm 간섭을 줘야 돼요. 이쪽 면. 저쪽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하고 나면 와서 한 번씩 다 보세요. 여기서 다. 안 보이죠, 잘? 여기도 안 보여. 여기 청소를 안 해가지고 안에가 막 난리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도 1cm를 간섭자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2cm 남기게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 면 할 때 벽 할 때 이제 겹쳐지는 부위죠. 여기가 1cm. 자, 이렇게 됐으면 일단 시작은 미미선이 이 안쪽으로 가게끔 여기 안쪽부터 이렇게 미미선에서 이렇게 나가고 또 미미선에서 나가고 미미선에서 나가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보면 미미선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혹시 미미선이 보이나요? 이쪽에? 이쪽이요. 네, 보이죠? 네. 이게 혹시라도 이게 날이 좀 어두워서 안 보이면 등에다 비치면 보여요. 그쪽이 얇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여기 끝선, 몰딩 끝선에다 맞추는 거예요. 오른쪽, 여기서 왼쪽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도배를 해 나가요.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물론 왼손잡이들은 저쪽에서 이렇게 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끝선에 여기 몰딩 끝선에다 오른손 잡을 때 손 잡는 거 잘 보세요. 손 잡는 거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도배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도배지 바닥으로 가야 돼요. 네. 이렇게 잡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이렇게 손바닥이 그래야지 하기가 쉬워요. 아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좀 문어로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쪽이 커튼 박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네. 첫 통만 반대로. 자, 손 잡는 거 이렇게 잡아서 여기 몰딩 끝선에 맞춘다 그랬죠. 이 오른손 이렇게 맞추고 왼손도 이렇게 어깨 넓이만큼 맞추면 돼요. 이렇게. 그럼 지금 딱 맞았죠? 네. 맞았으면 그냥 오른손을 그냥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왼손도 있으니까 이 머리를 이마 쪽으로 쓸어 이렇게. 그리고 손을 떼면 안 떨어져. 그죠? 안 떨어질 때 정배선을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꺼내서 가운데로 한번 쓸어주고 옆으로 쓸어주고 이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붙었어요. 그러면 이 손만 잡고 있으면 안 떨어져.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쉬워요. 자, 이거를 여기서 바깥쪽에서 보여줬으니까 제가 다시 띄어서 왼쪽에서 다시 원래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도배가 완전 쉬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거 요령만 알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손을 잡은 상태로 이렇게 오른손 왼손이 어깨 넓이인 정도로 벌린 다음에 이렇게 끝에 선을 맞추고 오른손을 그냥 눌러버려요. 그냥 오른손을 손바닥을 천정에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 머리 쪽을 쓸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을 띄면 안 떨어져요. 그때 정배소를 꺼내서 이렇게. 장애물이 있을 때는 장애물을 오리지 말고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접시를 붙여놓고 이제 여기서 장애물 처리를 하는 거죠. 장애물 접시를 좀 당겨서 정비할 때는 이 안쪽 감지기 안쪽에서 칼질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 대고 이렇게 둥그렇게 따면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둥글게 말면 돼요. 만약에 감지리를 이렇게 해놨는데도 이렇게 운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쪽을 여기까지 끼면 돼요. 이렇게 떼서 다시 이렇게 하면 운대가 없어졌죠. 이제 여기가 혹시 또 울었어 그러면 이쪽도 과감하게 떼어요. 이렇게 이만큼 떼어서 다시 맞춰주는 거죠. 이런 거 없이 이거는 다른 벽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일할 때는 이 감지기를 나사를 빼서 이 안으로 다 밀어 넣거든요. 그리고 다시 조이는데 여기는 그냥 학원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모서리 잘 보세요. 모서리 여기를 어저께인가 누가 물어보셨죠. 여기 모서리를 어떻게 따야 되는지. 네. 근데 그냥 사실 이렇게 칼바지 대고 잘라도 되는데 조교사들은 여기를 한번 칼질을 먼저 하고 해요. 여기를 보면 이게 안에 그 제일 깊은 모서리에서 5mm 정도 밑에를 옆으로 이렇게 칼을 일자로 안 따는 게 아니고 칼을 옆으로 눕혀가지고 여기 시옷자로 따는 거예요. 5mm 밑에를 이렇게 따다 보면 여기가 지금 시옷자로 이렇게 따져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따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칼질해주면 칼질이 더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5mm 정도 칼질해주면 돼요. 칼바지 5mm짜리로. 칼질만 열심히. 오늘 그리고 벽지를 쓰고 나서 바로 풀이 다 말리기 전에는 한 사람이 촬영하고 있으면 그냥 이쪽 벽에다가 대고 다른 그래 칼질 연습이라도 부지런히 하세요. 벽지가 걸레될 때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깊은 모서리에서 5mm 정도 밑에를 시옷자로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하면 천폭이 됐어요. 아 그리고 이거 빼먹을 뻔했다. 걸레질. 이 몰딩이 혹시 묻어있을 풀을 닦아주면서 벽지도 한번 떨어진 거를 더 한번 밀착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걸레는 꼭 젖은 걸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마른 걸레라면 안 닦여요 풀이. 자, 두 번째 폭은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서로 간의 겹침을 얼마큼을 해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한데 겹침은 보통은 천정은 1cm 미만으로 하셔야 되는데 보통 저는 0.55cm에서 0.7cm 그러니까 5mm에서 7mm 정도 겹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도 천정 저 끝에 하는 거랑 비슷해요. 오른손을 한 7mm 정도 겹치고 왼손도 한 7mm 정도 겹치면 그냥 쭉 밀고 나가도 돼요.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아까처럼 오른손을 눌러주고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쓸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손을 떼서 정배솔로 이렇게 문지르면 여기 7mm 겹쳤고 여기 7mm 겹쳤으면 이쪽은 굳이 내가 눈으로 확인 안 해도 돼요. 이 장애물 있는 데를 십자로 여러 번을 따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다시 여기서 장애물을 헤라를 대고 눌러주면 되는데 사실 이런 소켓가 요즘에 없어요. 집에 옛날에 시골집에나 있던 건데 이거를 시험 본다고 이렇게 붙여놨으니 참 시대에 안 맞게 요즘 LED를 다 다는 시대에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오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아까처럼 5mm를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5mm를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몰딩이 여기도 다 사가가지고 막 구멍이 났네. 구멍이 났어. 걸레질. 그리고 중요한 거 이런 미미선이 나중에 여기를 밀착을 잘 안 시켜놓으면 나중에 마르면서 다 벌어져요. 이렇게 뜬다고 미미선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항상 이런 헤라로 이런 안에 있는 풀을 밖으로 빼주면서 이렇게 풀이 빠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풀 빠지면서 쫙 붙어요. 이렇게 문질러서 걸레질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질러 주고 걸레질 이거를 안 해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저거 때문에 저기 안 붙어가지고 집에 갔다가 다시 가서 하나 봐줘야 되는 수도 생겨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그러면 그런 귀찮은 일 안 하려면 할 때 습관을 잘 들이면 이게 몸에서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되는데 습관이 안 들면 자꾸 까먹어.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가 졸업하고 또 가가지고 또 가서 색칠해가지고 또 해줘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겨요. 한 방에 잘하면 되는데. 아 이제 두 번째 부 끝났고 이제 세 번째 폭은 뭐 장애물도 없고 그러니까 겹침만 잘 겹치면 돼요.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7mm 정도 그냥 겹쳐줄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5mm 오른손 5mm 겹치고 7mm 겹치고 왼손 7mm 겹치고 해서 머리 이렇게 쓸어주면 돼요. 이 안에 풀들을 깨끗이 안 닦아가지고 안에 뭐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풀 청소 잘해줘야 돼요. 오늘부터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전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선생님들끼리 전쟁이에요. 이제 풀 청소를 잘해주셔야지. 오늘 깨끗이 다 하고 물을 충분히 뿌려가지고 물이 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질 때까지 물 뿌린 다음에 한 5분 있다가 싹 긁어내면 돼요. 그러면 잘 긁어지고 나중에 그 물은 또 바닥 또 청소 싹 해버리면 돼요. 긁어서 헤라로. 겹침은 미미선을 포함해서 5mm에서 7mm. 그렇죠. 미미선 포함인 거죠. 미미선만큼만 겹치면 안 돼요. 미미선보다 더 겹쳐야 돼요. 기준으로는 미미선. 네, 그렇죠. 그냥 끝선에서 맞춰서 그냥 하시면 돼요. 미미선 끝선이요? 네. 여기 끝에서 5mm니까 7mm니까 5mm 말고 그냥 7mm로 그냥 아예 그냥 통일을 하죠. 5mm, 7mm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냥 7mm 무조건 우리는 합지는 7mm 겹치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늬 겹지는 빼고 무늬 겹지는 무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겹쳐지지가 않고 무늬 없는 겹지는 무조건 7mm 겹치다 생각하시면 돼요. 7mm. 자, 이제 마지막 폭인데 마지막 폭은 이게 다 필요가 없죠. 마지막 폭은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필요한 만큼만 빼고 잘라낼 거예요. 우선 미미선이 어디 있나 확인하고 이제 미미선부터 겹쳐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재가지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면 돼요. 지금 하는 방법은 나중에 장폭이나 실크 할 때도 다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물론 실크는 겹침을 안 하지만 붙이는 손 잡는 거나 이런 건 다 똑같아요. 항상 우마를 둘 때는 내가 붙이고자 하는 그 벽지 폭의 가운데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폭이니까 좁으니까 53cm니까 한 27cm 정도 중간에 놓으면 되지만 실크는 106cm다 보니까 53cm에다 놔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실크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크 할 때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천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실크는 천정을 둘이서 해요. 기술자랑 초보랑 보조랑 이렇게. 근데 겁낼 필요는 없어요. 다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여기를 시우자로 오석에서 5mm 밑에를 시우자로 따서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이쪽도 모서리에서 5mm 밑에를 완전 모서리를 따면 안 돼요. 그게 모서리가 보여요. 안에 합판이 잘못하면 모서리보다 약간 5mm를 내려서 시우자를 따내야지 모서리가 딱 이쁘게 흰색으로 딱 바뀌는 거죠. 이게 도배를 했을 때 이 안에 합판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면 안 돼요. 원래 실제로 일어나가서 이렇게 안에가 꺼뭇꺼뭇하게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보일 것 같으면 5mm 아니면 7mm로 따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는 그냥 실습장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딴 건데 안에 뭐 꺼뭇꺼뭇하게 보이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도배는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무조건 이쁘게 해야 돼요. 이런 게 보이면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다 싸서 백색으로 싸가지고도 다 감춰주거든요. 제가 실제로 일할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라. 아니 죽었다가 찢어지 마. 응? 괜찮아. 찢어지 마. 안 찢어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생각보다 찔죠. 아, 싱크가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아니 합지가 여러분 생각보다 엄청 질겨요 이게. 저희가. 크게 되게 좋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